역대 최대 실적을 낸 회사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 터졌습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조합원 3만 7천 명이 평택 공장 앞에 집결했습니다. 더 내놓지 않으면 멈춰버리겠다는 경고와 함께 파업이 현실화되면 하루 손실만 1조 원입니다. 18일이면 30조 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진짜 무서운 건 손실 규모가 아닙니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파업이 결과적으로 자기 일자리를 위협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2026년 봄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조합원 3만 7천 명을 등에 업고 평택 반도체 라인 전면 셧다운을 경고했습니다. 단 하루 집회만으로 파운드리 생산이 58%, 메모리 생산이 18% 감소했다고 노조 스스로 공표했습니다. 파업 18일이 현실화되면 최대 30조 원이 증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과거의 공식대로라면 이 정도 압박이면 회사는 반드시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합니다. 수십 년간 그 공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파업 압박이 높아질수록 임금 협상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었고 조합원들은 그 경험을 뼈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버티면 회사가 먼저 손을 내밀 거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점에 삼성전자는 평택 핵심 라인의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공식화합니다. 기가 막힌 우연일까요? 노조가 멈추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생산기지에서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조용히 시작된 겁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파업이라는 무기를 겨눌 표적 자체가 흔들리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노조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압박 전략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가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상황, 이것이 2026년 삼성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조 원짜리 생산 라인 전면 교체는 절대 즉흥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설비 발주, 인력 재배치, 후속 공정 연계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의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계획은 이미 어딘가에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파업 예고가 없었더라도 언젠가는 실행될 계획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 예고 시점과 설비 교체 타이밍이 이렇게 정확하게 겹친 것은 정말 순수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업계 일각의 분석처럼 노조의 강경한 태도가 경영진의 서랍 속에 있던 플랜 B를 앞당겨 꺼내게 만든 결정적 명분이 된 것일까요? 그 답은 결정을 내린 수뇌부만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를 조용히 설계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 그 허탈감은 직장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싸우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무대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설비 교체 명령에는 그 누구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시대적 명분이 정확히 그 타이밍에 맞춰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분의 이름은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설비 교체의 공식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로 갈아타야 한다. 노조도, 언론도, 정부도 이 명분 앞에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기술 발전을 막는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완벽한 방패를 손에 쥔 셈입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서버 수만 대가 24시간 연산을 돌리면 기존 구립에서는 섭씨 100도에 육박하는 열을 뿜어냅니다. 구리는 전기를 잘 흘려보내지만 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한계를 넘으면 데이터가 손실되고 서버 전체가 멈춥니다. 해답은 구리 대신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광도체, 즉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으로의 전환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OFC 학회에서 이 기술의 양산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8년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공식 행사마다 실리콘 포토닉스를 AI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명분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전환은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이슈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업계 전반에서 논의되어 온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미래 핵심으로 지정하고 개발에 착수한 것도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즉, 경영진이 시장 상황에 맞춰 전환의 시점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시계는 원래부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대규모 파업이 임박한 지금 이 카드가 전면에 공식적으로 등장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기술 전환이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서 노조의 파업 압박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집니다. 수조 원짜리 설비를 교체하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성과급 협상 결렬로 인한 생산 차질은 이미 예정된 변화의 일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회사는 노조의 파업 압박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서사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던 그 시점에 회사가 시스템 전면 개편을 발표하는 상황. 내 요구가 틀린 게 아닌데 논의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 허탈함. 우연히 만든 완벽한 명분 앞에서 노조의 다음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라인에는 처음부터 인간이 개입할 공간이 설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계 교체가 아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은 빛의 파장 단위로 회로를 설계합니다.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광소자를 배치해야 하는 이 공정에서 인간의 손은 아무리 숙련돼도 미세한 떨림이 존재합니다. 호흡 한 번, 체온에서 나오는 열기 하나도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숙련 기술자도 이 공정 앞에서는 오히려 불량률을 높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숙련도가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로 분류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삼성 노조의 협상력은 바로 이 숙련 노동자의 희소성에서 나왔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미세 조정, 돌발 상황 대응, 품질 최종 확인. 이 영역에서 숙련 노동자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고 그 희소성이 높은 임금과 강한 협상력을 수십 년간 뒷받침했습니다. 회사는 그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필요가 노조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정은 그 역할 분담 자체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개입할수록 공정이 흔들리는 구조라면 숙련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이미 이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은 스마트 팩토리, 즉 완전 자동화 라인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정을 제어하는 것은 AI 시스템입니다. 이상 신호가 감지될 때만 엔지니어가 개입합니다. 수천 명이 하던 일을 수십 대의 로봇과 AI가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그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결근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습니다. 노조가 이 사실을 마주했을 때 수십 년간 쌓아온 협상의 전제 조건이 기술 하나로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실감했을까요? 강한 줄만 알았던 무기의 유효기간이 조용히 만료되고 있다는 신호. 그 신호는 이미 공장 밖에서 먼저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삼성보다 먼저 그리고 더 철저하게 완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숫자를 양팔 저울에 올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숙련 기술자 한 명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공정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한 대의 연간 운용 비용은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입니다. 사람 한 명 인건비로 로봇 3대를 돌릴 수 있고 그 로봇 3대는 연간 8,760시간, 단 1시간도 쉬지 않습니다. 파업 하루로 1조 원이 증발하는 구조와 이 숫자를 함께 놓으면 경영진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이 돌아가는지 짐작이 됩니다. 삼성이 노조와 힘겨루기를 벌이는 동안 TSMC의 대만 공장은 24시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TSMC 핵심 생산 라인의 자동화율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교대 근무 인력이 필요한 구간에서도 실질적인 공정 제어는 AI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현장 엔지니어는 이상 신호가 감지될 때만 개입합니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계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유령 교대조라고 부릅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이 TSMC에 주문을 몰아주는 결정적 이유가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납기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신뢰입니다. 공급망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한 번 이탈한 고맥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급업체 전환에 드는 검증 비용과 시간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파업으로 납기가 흔들리는 공장에 조 단위 주문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삼성이 기술력에서 TSMC를 따라잡아도 생산 안정성에서 신뢰를 잃으면 고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청구서가 삼성 경영진의 책상 위에 놓였을 때 숫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와 직장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이런 냉혹한 숫자들에 저울 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이 기울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잠깐 여기서 노조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가 틀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옳았던 공식이 시대에 의해 틀린 걸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삼성 노조에게 일어나는 일이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별 노조 중 하나입니다. 조합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어 귀족 노조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공정기술자 한 명이 이탈하면 라인 전체의 수율이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이었고 그 희소성이 협상력을 수십 년간 뒷받침했습니다. 파업이라는 카드는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해왔습니다. 노조의 판단은 과거의 공식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공식의 유효기간이 조용히 만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파업 압박이 강해질수록 경영진의 머릿속에서는 반대 방향의 계산이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파업을 막는 비용과 사람이 필요 없는 구조로 전환하는 비용, 어느 쪽이 더 싸고 더 안전한가? 파업의 강도가 세질수록 무인화 전환의 명분도 함께 단단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조가 힘을 과시할수록 경영진의 결단이 빨라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역설은 여기서 완성됩니다. 노조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그 순간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일자리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결정을 앞당기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강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대체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함 자체가 시스템을 바꾸는 동인이 되는 이 역설, 사실 삼성에서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한때 180만 명이 살던 이 도시는 2013년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본거지였고 강력한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보호 아래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과 탄탄한 복지를 누렸습니다. 파업 한 번이면 생산 라인이 멈추고 회사는 협상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삼성 노조와 구조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강력한 조직력, 높은 임금, 그리고 파업이라는 검증된 무기. 그 사이 일본에서는 도요타가 조용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에 집중 투자했고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린 생산 방식을 완성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빅3가 노조와 힘겨루기를 벌이는 동안 도요타는 멈추지 않는 공장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역사입니다. 디트로이트 인구는 절반 아래로 쪼그라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공장지대는 폐허가 됐습니다. 노조가 지킨 것은 임금이었지만 잃은 것은 도시 전체였습니다. 삼성과 TSMC의 지금 이 장면이 디트로이트의 재판처럼 보이는 이유는 구조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노조, 자동화를 선택한 경쟁자, 멈추지 않는 글로벌 고객사. 디트로이트에서는 이 변화가 20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삼성에서는 같은 변화가 불과 몇 년 안에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도만 다를 뿐 방향은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노동자들도 설마 자신들의 도시가 폐허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삼성 조합원들도 설마 자신들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구조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만드는 청구서는 반드시 그리고 예외 없이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가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도 조용히 날아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성 평택 공장 이야기가 대기업 뉴스로 끝난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세 가지 경로로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도미노입니다. 삼성전자에는 1754개의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 생산 라인 하나당 협력사 포함 약 3만 명의 고용이 달려 있습니다. 삼성이 무인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순간 그 협력사들도 같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삼성과 직접 관계없는 직장에 다니더라도 지역 경제가 수축하면 내 일자리의 안전도 함께 흔들립니다. 평택, 화성, 수원 일대에서 삼성의 영향권 밖에 있는 직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집값입니다.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부동산 시장은 삼성 직원들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직접 연동되어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인화 전환으로 현장 인력이 줄어들면 해당 지역 실수요가 감소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수원 영통, 화성 동탄 일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싸움을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삼성 직원 수가 줄어드는 속도와 그 지역 집값의 방향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을 약 9%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글로벌 고객사 이탈이 이어지면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고 그 손실은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에 직접 반영됩니다. 삼성 주식 한 주 없어도 우리는 이미 삼성의 주주입니다.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통장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 집값, 노후. 삼성 귀족 노조의 이 싸움은 평택 공장 담장 안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이 평택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닙니다. 변화를 미루면 시스템이 나를 먼저 바꿔버린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반박하기 어려운 명분을 달고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내가 쥔 무기의 유효기간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파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결과적으로 무인화를 앞당기는 명분이 됐을 수 있듯이 지금 내가 의존하는 기술, 직책, 조직의 힘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무기를 쥔 채 싸우면 싸울수록 지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경고도 분명합니다. 삼성 하나의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제조업 전반에서 같은 방정식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이 속도에 맞는 재교육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다면 디트로이트의 그 청구서가 한국판으로 날아오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국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이 싸움의 결말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AI와 무인화가 내 산업을 바꾸기 시작할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재배치할 것은 자산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리스크는 눈앞의 파업도 기술 격차도 아닙니다.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관성입니다. 삼성 귀족 노조의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나든 이미 시작된 변화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변화의 파도 앞에서 서핑보드를 준비하는 사람과 파도에 쓸려가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